네, 반갑습니다. 코드박스의 서광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페이스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용 버추얼 머신 언어를 새로 설계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페이퍼를 읽고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이 move라는 새로운 언어를 설계한 목적, 그 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move 언어의 어떤 개괄, 그리고 그 랭귀지의 스펙, 인터프리터, 베리파이어 등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골인데요. move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골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first class asset이고, flexibility, safety, verifiability 얘기하는데, 이제 각각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first class resource 혹은 ass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리소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는 asset을 얘기해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코인이 asset이고, 리브라 코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코인 혹은 게임 아이템, 바우처, 티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리소스인 거고요. 이 리소스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value 혹은 데이터 타입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값이라는 게 임의로 카피가 되거나 혹은 만들었는데 그냥 버려지거나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코인을 5개짜리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5개짜리 코인을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드랍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임의로 카피를 해가지고 1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겠다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코딩을 하면 이제 이런 거가 일어나면 버그인 거죠. 사실 내가 갑자기 5개를 인풋으로 받았는데 10개가 아웃풋으로 나가면 잘못 짠 건데 이 잘못 짜는 실수 자체를 이 리브라에서 move라는 언어는 이제 타입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직에서는 리니어 노직이 여기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소스는 그런 특징을 가지지만 프로그램에서 어떤 밸류랑 다른 면에서는 똑같아요. 이 코인이라는 거를 어디 데이터 스트럭처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 로컬 변수에 넣을 수도 있고 파라미터 펑션 콜할 프로시저 콜할 때 그 파라미터로 넘길 수도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밸류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랑 특별한 차이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밸류라는 거죠. 저기서 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 리소스를 이제 뒤에 모듈 개념이 나올 텐데 이 리소스를 정의한 모듈 내에서는 이거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모듈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이제 이 리소스에 대해서 임의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요 모듈 내에서는 말씀하신 그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노직 자체가 1년에 10%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코인입니다 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새로 못 만든다고 하면 아예 그런 걸 못 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바깥쪽에서 뭔가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인터널 스테이트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모듈을 짠 사람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모듈 얘기가 나오는데 모듈이라는 게 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아마 펑셔널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이면 OCaml에서 얘기하는 혹은 ML에서 얘기하는 그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입을 정의하고 그 프로시저들을 정의하는 바운더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게 데이터 앱스트랙션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안에 정의된 타입은 예를 들면 스트럭처라고 하면 필드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필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듈 밖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파크한 타입으로 보이는 거고 그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시저에서는 그 필드 값들을 액세스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듈이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면 그리고 플렉서빌리티를 얘기하는데
그 리브라에서는 코드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 모듈이라고 해서 그 아까 얘기한 뭐 타입과 그러니까 리소스와 프로시저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스크립트라고 해서 얘는 그냥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트랜잭션 한번 일으키면 그 메인에 있는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는데, 얘는 뭐 자체로 그 로직을 실행할 수도 있고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네. 그리고 모듈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는 거는, 얘는 뭐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은 건 아니어서 뭔가 셀프라든지 디스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타입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무브가 정의하는 바이트 코드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드 바이트 코드고, 이걸 통해서 뭐 리소스 세이프티, 뭐 타입 세이프티, 메모리 세이프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제 리소스 세이프티는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라는 게 임의로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VM에서 제공하는 타입 세이프티가 있고, 뭐 메모리도 뭐 임의의 로케이션에 레퍼런스를 한다든지 뭔가 댕글링 포인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무브 랭귀지라는 게 바이트 코드 레벨인데 그냥 어셈블리 수준보다는 좀 더 하이 레벨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스 랭귀지 수준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로우 레벨인 중간 정도의 영역에서 설계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만족합니다라는 거를 좀 더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는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그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서, 걔가 먼저 이 바이트 코드가 뭔가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버리고 실행을 안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실행을 시킨다. 근데 이제 좀 어드밴스한 그 체크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어떤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어서 그 스페시피케이션대로 동작을 합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수준의 것들은 이 온체인에서 실행되는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가 안 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만 체크를 하는 거고, 뭐 좀 더 그 스펙에 대한 검증 같은 거는 그 옵체인에서 동작하는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설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파이어빌리티인데, 일단 온체인에서 그 키 프로퍼티라고 얘기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태틱 베리피케이션 툴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업체인에서는 좀 더 어드밴스한 거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디자인 초이스를 조금 간소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스태틱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이내믹 디스패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뮤터빌리티 자체를 뭐 그 러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뮤트 레퍼런스 같은 거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뮤테이션이 가능한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다 스태틱하게 알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그 모듈 통해서 뭐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그 컴파일러 분석했을 때 그 최대한 모르는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디자인 초이스들이 내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내믹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 콜 사이트에서 불리는 펑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넌타임의 타입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게 한 거죠. 무조건 콜 사이트에서 어떤 펑션이 불리는지는 스태틱하게 다 결정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얘가 넘긴 그 인자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컴파일 타임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리미티드 뮤터빌리티 부분은 이제 뮤테이션은 반드시 레퍼런스를 통해서만 일어나게 돼 있고, 그 레퍼런스는 이제 어디가 뮤테이션인지를 그 코드상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는 그 러스트에서 바로 체킹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고, 이게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코드상에서 그 뮤터블 레퍼런스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뮤터블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특정한 로케이션에 있는 밸류를 고치고 있는데 뭔가 코드의 다른 곳에서 여기에 동시에 뮤터블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 코드에서는 안 건드린 값이 어디선가 갑자기 바뀌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거는 사실 러스트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러스트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글로벌 스토리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되게 거대한 키밸류로 이루어진 스테이트인 건데 이 키밸류 스테이트가 뭔가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리즈닝을 하기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강조하냐면 이 글로벌 스테이트는 반드시 트리 스트럭처로만 억세스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억세스를 하는지를 그냥 이 패스만 따라가면 구분이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패스로 따라간 거랑 저쪽 패스로 따라간 거랑 알고 보니까 같은 값이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냥 트리로. 그리고 모듈레러티 얘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하면 장점이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베리피케이션 자체는 모듈 하나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밖에서는 그 인터널한 그 뭐 스트럭처의 필드 같은 거를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베리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 구조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인베리언트 같은 것들은 모듈 내에서만 체크하면 되는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move 바이트 코드 자체는 스택 머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쓰면 이렇게 아까 그 코드CM, VM 보신 것처럼 그냥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쓰고 스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IR을 좀 휴먼 리더블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지금 0x0은 어드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의 어드레스에 이제 뭐 모듈이나 그 리소스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리브라 어카운트, 리브라 코인 같은 것들을 0x0이라는 좀 리저브된 그 어카운트에서 임포트를 해온 거고 지금 얘가 하는 걸 보면 그 지금 리브라 코인.t라는 거는 그 타입인 거거든요. 코인의 타입인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것도 약간 그 ML의 컨벤션인데 어떤 모듈 내에 그 T라는 타입이 그 모듈에서 제일 중요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리브라 코인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T 타입을 코인의 타입으로 쓴 거고 리브라 어카운트에서 저 어마운트만큼 예를 들면 위드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그만큼 꺼내 와서 그 리브라 어카운트의 페이에다가 다시 디파짓을 해주니까 이 돈만큼을 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인자를 넘길 때 다 move 이런 걸 표시해 준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 오너십을 이제 저쪽 펑션으로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ove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어마운트는 예를 들면 쓸 수가 없어요. 혹은 지금 뭐 디파짓을 할 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move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줄에서 이 코인을 또 사용하려고 하면 이미 오너십이 없어졌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건데 그 예제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코인을 꺼내 왔는데 그거를 무브를 안 하고 카피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코인이 한 번 더 생긴 거잖아요. 내가 코인이 5코인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카피해서 5코인을 더 만들면 사실 5코인이 10코인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 리브라 코인.t는 리소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는 카피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카피라고 쓰는 순간 이게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바이트 코드 베리피케이션 타임 에러가 되죠. 그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베리파이어가 한번 바이트 코드를 검증하는데 그때 카피가 들어있네. 리소스 타입은 카피가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얘를 리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이런 오류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코인은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네. 칼큘레이션 된 값을 넘겨주는 그런 거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을 칼큘레이션 한다는 게
이 코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인이 정의되어 있는 거는 리브라 코인이라는 모듈이잖아요. 근데 리브라 코인이라는 모듈은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모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트랜잭션 스크립트거든요. 그러면 리브라 코인 모듈 밖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브라 코인의 T 타입이 내부적으로 뭐 인티저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오팍한 타입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리스메틱은 직접적으로는 못해요. 만약에 이제 리브라 코인이라는 모듈 내에 뭐 그런 관련된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서 걔를 호출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는 임의로 코인의 개수를 늘리거나 뭐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타입 시스템 상으로 차단돼 있는 거죠. 리브라 코인 안에 예를 들면 오버플로우나 이런 거 컨트롤하는 게 다 있어야겠네요. 네, 있어요. 네, 있어야 되죠. 곧 그 리브라 코인 모듈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무브로 코인을 한번 디파짓을 했는데 밑에 한 줄 더 추가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코인을 한 번 더 디파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무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코인은 이미 그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사용된 걸 또 쓰려고 하니까 이것도 베리피케이션 할 때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준다. 페이 같은 경우는 카피를 써도 괜찮나요? 여기요? 네, 괜찮을 걸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페이는 그냥 어드레스 타입이고 어드레스는 리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카피를 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무브로 쓴 건데 여기를 카피로 써도 사실 문제는 안 되죠. 이게 사실 사람이 짜는 코드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실 네 지금 이거 IR이야.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를 좀 읽기 쉬우라고 휴머니드블한 포맷으로 쓴 거지 실제로 무브를 내가 일일이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물론 지금 하이레벨 랭귀지가 나온 건 아닌데요. 어쨌든 얘가 참고한 게 러스트의 바로 시스템이고 러스트는 이런 것들은 사실 웬만한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쓰기 편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죠. 실제 무브 소스 랭귀지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명시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 코인을 지금 꺼냈잖아요. 근데 코인을 꺼낸 다음에 아무데도 안 쓰고 그냥 리턴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코인이 사실상 이 샌더에서 빠진 다음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도 에러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글로벌한 스테이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지만 그 리소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킨 거거든요. 이 리소스를 빼낸 다음에 뭐 로컬 변수나 스택이 허공에 떠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때 에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실수들을 방지해 준다라는 게 사실 그 리브라의 무브라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것들은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뭐 ML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이제 요 펄스 클래스 리소스, 뭐 펄스 클래스 에셋이라는 부분만 되게 유니크하게 블록체인 스페시픽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랭귀지에 들어간 피처입니다. 네. 솔리디티나 이더리움 기반 스택머신이라는 네. 저렇게가 사라지는 케이스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라지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검증 안 하고 그냥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의 뭐 그런 취약점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아 이런 함수를 이런 시퀀스를 이렇게 불렀더니 코인이 늘어나던데 같은 식의 버그 리포트가 실제로 나오죠. 그래서 무한 코인 증식 버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짜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버그고 실제로 그런 버그들이 꽤 많이 발견됐었어요. 혹은 내가 여기서 꺼낸 다음에 뭔가 if else 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케이스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붙어서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시큐리티 오디팅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 하나 검증할 때 뭐 5천만 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브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엑스큐션 모델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이라는 거는 그냥 코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거기 타입 정의되어 있고 뭐 그 타입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는 그 프로시저들이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 자체는 이제 그 글로벌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브라에서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일종의 파셜 맵인데 어드레스에서 그 어드레스를 키로 해서 그 어드레스 안에 이제 리소스나 그 모듈이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어드레스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0x0이라는 거는 특수한 어드레스라서 그 리브라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가 리브라에서 뭐 계정을 하나 생성하면 어카운트를 생성하면 이제 그 어드레스에 내가 코드도 넣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듈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도 넣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듈이라는 거는 그 뭐 글로벌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게 그냥 어카운트 어드레스에서 어카운트로 가는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카운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과 리소스 같은 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스테이트를 바꾸려면 어쨌든 모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행시키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가 트랜잭션 스크립트다. 그래서 내 트랜잭션 날리면 그 안에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무브 바이트 코드로 들어있어서 걔를 차례대로 실행하면 모듈에 있는 펑션 그 프로시저들을 부르다가 글로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0x 뭐 3 이런 데다가 네. 제가 뭔가 저만의 커런시를 정의했는데 네. 거기 아리스메틱을 좀 이상하게 네. 정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버리피케이션을 하나요? 그 아리스메틱이 이상한지 아닌지는 그 모듈을 짠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코인을 하나를 누구한테 트랜스퍼하면 2개가 되는 로직을 짰어. 그러면 뭐 당연히 이상하지만 그렇게 짰다고 그러면 그거를 베리피케이션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듈 내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그 모듈을 잘 짜야 되는 거고 다만 모듈 밖에서 이 모듈을 액세스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바꿔서 코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것만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코인을 어떻게 짤까를 코드를 보면 일단 커런시라는 모듈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리소스 타입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리소스라고 키워드를 쓰시면 얘는 다른 일반적인 스트럭처랑은 달리 아까 얘기한 퍼스트 클래스 리소스의 그 제약사항을 가지게 돼요. 근데 얘는 뭐 내부적으로는 그냥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64비트 언사인드 인티저 하나를 가지는 그냥 스트럭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코인이 몇 개인지만 들고 있는 애인데 이제 이 모듈 밖에서는 이게 실제로 언사인드 인티저라는 걸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디파짓이란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지를 생각해 보면 디파짓은 이 어드레스 한테 이만큼의 코인을 디파짓해라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이제 오파크하니까 디파짓을 하는 쪽 홀러 쪽에서는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죠. 인티저란 사실 모르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to deposit을 이제 unpack을 이게 빌트인이거든요. unpack을 하면 스트럭처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unsigned integer U64를 꺼낸 거고 이 U64에 대해서는 아리스메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페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값을 꺼내야 돼서 이 페이를 바로 글로벌로 꺼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 페이 어드레스에 있는 그 코인이라는 리소스를 그 뮤터블한 레퍼런스로 꺼낸 거거든요. 이게 값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인 레퍼런스가 나오고 그 코인 레퍼런스에서 내가 밸류 값을 꺼내야지 그 필드인 U64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 U64에다가 봅시다. 코인 밸류 레퍼런스 값을 꺼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레퍼런스고 이제 값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인 밸류 값 그리고 to deposit 밸류 값 요 값이죠. 여기 들어온 값.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이 레퍼런스에다 다시 쓴 거야.
그러면 이 pay가 들고 있는 코인의 그 필드 값에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물론 이게 지금 그 휴먼 리더블한 포맷에서 바이트 코드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실제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구현을 하면 어쨌든 코인에서 큐스타 값을 꺼내 가지고 걔를 이 어드레스가 들고 있는 코인 값에다가 더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끝나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다 내가 플러스 3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베리파이어가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해 주진 않아요. 그 계산 자체는 그냥 로직을 짜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디파짓 하는 거 말고 샌더에서 꺼내는 건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샌더에서 꺼낸다는 거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날린 애의 값이잖아요. 근데 그 날린 애의 값은 그 get transaction sender address라는 또 빌트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부르면 이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애의 어드레스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어드레스가 이제 트랜잭션 샌더 어드레스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코인을 꺼내고 코인에서 밸류를 꺼내고 그 밸류 값을 얻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게 지금 그 위드로 하려는 액수보다는 커야지 말이 되잖아요. 아니면 없는 코인을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리젝하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어마운트만큼을 빼서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뺀 만큼은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콜러 입장에서는 리턴 받아야 되는 게 그 숫자가 아니라 코인을 리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코드가 이거예요. 아까 언팩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팩을 부르면 이 어마운트만큼을 가지고 코인을 새로 만들어서 이 코인을 무브해서 리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의 그 오너십이 그 콜러가 가지게 되고, 걔가 이거를 어딘가 또 글로벌한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야지만 이게 세이프한 거고, 그걸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버리거나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리피케이션에서 에러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팩, 언팩, 뭐 버러, 글로벌 이런 거는 네. 코인 모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팩, 언팩 이런 것들은 코인 모듈에 정의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빌트인,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랭귀지 자체에 정의되어 있는 프리미티브예요. 그럼 제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네. 코인 모듈 따로 작성돼 있고, 네. 그걸 이용해서 저런 함수를 따로 작성할 때도 네. 뭐 팩, 언팩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팩, 언팩은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뭔가 모듈을 설계하실 때 그 모듈에서 정의한 타입을, 그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리턴 해주려면 그 만들 때 팩을 쓰고, 그 만들어진 거의 그 내용을 까서 볼 때는 언팩을 쓰는 건데, 이 팩과 언팩은 어디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빌트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오페크한 건 아니네요. 타입이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듈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 모듈에 정의된 타입만 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모듈 밖에서 다른 모듈에서 그 정의되어 있는 타입을 내가 이쪽에서 팩을 하거나 언팩을 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코인이라는 리소스는 커런시라는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파짓이랑 위드롤 프롬 샌더는 커런시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시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내가 다른 지금 모듈에 있으면 거기서는 여기 있는 그 코인의 내부에 있는 값에는 접근을 못하고 코인을 새로 생성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소스라는 게 허공에서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코드를 그냥 뭐 new coin이라는 프로시저를 정의해서 무조건 그냥 1코인을 팩으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를 짰으면 그 바깥쪽 모듈에서는 계속 걔를 계속 부르면 코인이 계속 생기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로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브 랭귀지를 좀 더 포멀하게 정의한다인 건데, 사실 뭐 노테이션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글로벌 스테이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카운트의 어드레스에서 어카운트로 가는 거고, 어카운트라는 거는 리소스와 모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스트럭트 아이디는 리소스의 이름인 거고, 그 모듈 네임은 모듈의 이름인 거고, 그래서 그 이름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정도의 조건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냥 불리한 언사인드 인티저 64비트짜리랑 그다음에 그냥 임의의 바이트 어레이
정도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그 뮤터블 레퍼런스가 있고 그냥 그 리드-온리 레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도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 그 스트럭트는 리소스 인애가 있고 아닌애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스트럭트처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액세스 패스 얘기했었는데 그 글로벌 스테이트가 액세스 패스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아니고 무조건 트리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플렉서빌리티를 희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베리파이어빌리티를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하겠다는 것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지빌리티가 있어서 그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과 퍼블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안에는 모듈 내에서만 부를 수 있고 퍼블릭은 밖에서 부를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를 정의할 건데 뭐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는 뭐 자바 VM 혹은 CLR이랑 거의 똑같아요. 얘네 구조 자체가 그 오퍼런드용 스택이 있고 그 스택에서 뭐 값을 팝한 다음에 계산해서 다시 푸시하고 그 프로시저 콜 할 때도 아규먼트들 스택에 푸시하고 콜리가 받은 다음에 리턴 값 스택에 푸시하면 그 리턴 됐을 때 그 값이 리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뭐 사실 자바 VM도 똑같긴 한데 로컬 변수가 있어서 그 스택과 로컬 변수로 오가는 그 오코드들도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검증이 쉽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레지스터 머신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 처리하고 하면 이제 컴파일하거나 할 때 좀 더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더니 검증할 때 더 복잡해지더라 라는 게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스마트 컨트랙 랭귀지고 툴링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터미네이션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한 룹이 있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무한 룹이 생겼을 때 다 멈춰가지고 막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스트럭션은 다 일종의 가스가 있어서 그 가스를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토탈 가스를 지정을 하고 그걸 다 쓰면 그냥 트랜잭션이 실패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뒤에 나올 텐데 이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결국 그 실행 결과라는 거는 이 글로벌 스테이트의 어떤 키의 어떤 밸류가 바뀌었다라는 게 결과거든. 그래서 그 결과는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내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돼서 성공하면 그 이펙트가 다 반영되는 거고 중간에 실패하면 앞에 쓴 거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롤백 돼요. 그러니까 DB에서 그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인스트럭션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로컬 변수랑 스택 오가는 인스트럭션, 뭐 스택에서 계산하는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모듈 관련된 뭐 팩, 언팩, 뭐 무브 투 샌더, 뭐 무브 프람, 바로 필드 이런 거 아까 그 물어보셨던 건데 다 바이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프리미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레퍼런스 관련된 거 읽고 뭐 쓰고 디스토리하고 뭐 뮤터블한 거를 이뮤터블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스페시픽하게 그 이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실행한 샌더의 주소를 얻어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 요거는 약간 리브라가 다른 애랑 다른 건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사실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거든. 얘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에는 이미 어카운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어카운트에도 그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셜 맵이라고 얘기한 게 어카운트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존재하는 거고 내가 new 어카운트라고 해서 어카운트를 명시적으로 만들었을 때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인데 그래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베리파이어가 통과했을 때만 실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베리파이어가 검증하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웹폼드냐인 건데 그 웹폼드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스트럭처럴리 맞냐 바이트 코드가 테이블 형태로 나올 텐데 거기 있는 것들이 뭐 다 올바르게 들어가 있느냐도 체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프로시저의 바디에서 아규먼트 개수라든지 뭐 댕글링 레퍼런스 나오는지 리소스가 두플리케이팅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트럭 타입이랑 프로시저를 링킹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듈 단위로만 보고 그 바깥쪽 모듈에 대한 레퍼런스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 걔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참고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에러로 처리한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가 어떤 뭐 순서대로 실행이 되냐인데 뭐 일반적인 컴파일러 뭐 스태틱 어널리시스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만들고 뭐 베이직 블락으로 나눠 가지고 그 분석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스택 밸런스 체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택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이직 블락 하나에서 쭉 실행을 하면 이 베이직 블락을 빠져나갈 때 스택이 시작할 때랑 나갈 때랑 같아야 되거든요. 높이가. 그게 예를 들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얘를 여러 번 부르면 스택이 오버플로가 나거나 언더플로가 나거나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택 사이즈 똑같으면 그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별로 유니크한 건 아닌 게 사실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도 그 클래스 로딩할 때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베리파이어 돌거든요. 그런 애들이 하는 체크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타입 체킹하고 뭐 타입 체킹이라는 게 프로시저 넘기는데 아규먼트 개수가 맞는지 타입이 맞는지 뭐 이런 것 다 체크할 거고 그다음에 뭐 로컬 변수에 있는 혹은 스택에 있는 것들의 타입 같은 거 체크하는 게 있고 네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카인드 체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퍼스트 클래스 리소스 관련된 요구사항들 여기서 카인드는 그 PL에서 얘기하는 그 카인드예요. 그러니까 타입의 타입. 그러니까 지금 그 무브에는 두 개의 카인드가 존재하는 건데 리소스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그러니까 아까 스트럭트 같은 거 새로 만들면 다 타입이 새로 생긴 건데 그거를 리소스라고 쓰면 카인드가 리소스가 되는 거고 리소스라고 안 쓰면 카인드가 그냥 일반 타입이 되는 건데 리소스인 경우에는 추가로 체크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두플리케이션이 되거나 드랍이 되거나 하면 다 에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한다는 거고요. 지금 하나씩 다 나온 거죠. 리소스가 두플리케이트 안 되고 리소스가 디스트로이 되면 안 되고 리소스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체킹이라고 해서 그 뭐 바로 체킹 아까 얘기한 레퍼런스가 다 유효한 레퍼런스인지 뭐 리드 와이트를 세이프하게 하는지 뭐 뮤터블한 레퍼런스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고 그다음에 이게 스태틱 어널리시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내가 로컬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그 펑션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한 스테이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한 스테이트의 뮤터블 레퍼런스를 얻어와서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지 실제로 블록체인에 써지는데 이거는 이 모듈과 저 모듈에서 막 동시에 접근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런타임에 그게 동시에 접근이 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런타임을 체크해요. 그래서 다이내믹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아까 바로 글로벌하는 게 이제 그 글로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쓰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같은 그 패스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개의 레퍼런스가 뮤터블 레퍼런스가 생기는 상황이 오면 에러라고 보는 거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모듈 단위로 체크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모듈이거나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링킹할 때 체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정리하면 뭐 포멀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DB의 트랜잭션과 되게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이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그 값들을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읽은 다음에 그 읽은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바꿀 건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리드셋과 와이트셋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트랜잭션이 여러 개면 사실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리드셋과 와이트셋이 겹치지 않는 애들은 패러렐하게 둘 다 실행시킨 다음에 그냥 둘 다 커밋해버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DB가 그 옵티미스틱하게 그 트랜잭션 하다가 뭔가 컴플릭이 생기면 롤백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브라
무브라는 랭귀지의 특징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퍼스트 클래스 리소스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버그들이 기본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두플리케이션이나 뭐 잘못 쓰는 케이스들에 대한 체크에서 다 발생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거를 어쨌든 이 타입 시스템으로 잡아서 커먼한 실수들을 다 방지해 준다는 거는 되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리브라 무브를 그대로 쓸 수는 없더라도 저희 쪽에서도 좀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